저번 시간에는 우리 신규 추가된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신규 메뉴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볼 텐데 일단 이 형태를 보시면요. 해당하는 형태는 우리가 기존의 실무 이론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변경된 부분이에요.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7월 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2017년 9월 30일에 주식 200주를 주당 1,500원에 매각하였다. 본 거래와 관련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효과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단 처분 시 수수료는 1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는요. 기존의 실무 이론으로 반영이 됐을 때는 이때 7월 1일에 대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정별 원장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쵸? 계정별 원장이 보여지고 그 원장에서 7월 1일에 대한 분계가 보여진다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던 유형인데요. 자, 이 유형이 시뮬레이션으로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7월 1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우리는 전표를 보셔도 돼요. 7월 1일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원장이 있죠. 계정별 원장을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표 기간은 7월 1일. 그리고 계정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10700이네요. 10700. 조회 해보니 딱 한 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친절하게 적요란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주당 10,000원이었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당 10,000원이었던 우리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을 200주를 한 주당 1,500원에 매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당 5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주당 5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주니까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겠죠. 근데 수수료는 10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10만 원이라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됐겠죠. 그러면 이익도 10만 원, 비용도 10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0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과 많이 다르지 않고요. 기존에 우리가 캡처 화면으로 보여지던 걸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이한다 라는 점이 변경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해당하는 문제를 좀 보면 당사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기간 비용 관리를 하고 있다.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급 보험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료가 나오고요. 기간 비용 관리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에 어떤 메뉴를 봐야 할까요? 기간 비용 현황 보셔야겠죠. 그쵸? 기간 비용 현황을 먼저 조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여기에서 기간 비용 현황 전표 장부 관리 안에 있어요. 기간 비용 현황 메뉴 조회하셔서 우리가 단기에 자동차 보험료를 전부 다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자, 성급 보험료라고 했으니까 성급 비용, 선수 수익 어떤 거겠어요? 성급 비용이겠죠. 보험료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보시면 돼요. 성급 비용에 올해 전체 다 잡으시고 조회를 해보니 딱 한 건이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쵸? 한 건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조회된 데이터를 보고 지금 다시 보기를 보니까 보기 한번 볼게요. 당사는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당사는 본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일수에 포함하는 계산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 모두 일수에 포함하는 계산 방법을 선택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쭉 계산 방법을 보니까 양편 넣기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보시면 2번은 성급 보험료 지급 시 회계 처리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성급 보험료를 지급할 때 회계 처리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한번 볼게요. 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처리를 했는지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요. 대체 계정 보시면 돼요. 물론 계정科目보셔도 되겠죠. 대체 계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입력할 때, 전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연말이 됐을 때, 결산시가 되었을 때 해당하는 계정으로 변경해서 처리하겠다, 사용 처리하겠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에는 성급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 계정에는 보험료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보험이라는 거래처에서 비용 처리했던 이 보험은 비용 처리했던 게 아니죠. 처리했던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한 게 맞나요? 아니죠. 자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가 자산의 증가로 받다가 우리 결산 시에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3번. 김은찬 사원은 전표 입력 권한이 수정권자이기 때문에 권한자이기 때문에 해당 건 전표 발행 시 승인 전표로 발행된다. 자, 지금 이 김은찬 사원에 대한 수정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전표 발행이라는 거는 기간 비용 현황 부분에서 전표 발행을 눌렀을 때예요. 전표 발행을 눌렀을 때 이 전표 발행을 진행을 했을 때 김은찬 사원이 볼게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권한 확인하실 때는요. 지금 우리 어떤 권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전표 입력 권한 확인하고 있잖아요. 전표 입력 권한은 사원 등록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네. 모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원 등록 부분에서 회계 입력 방식을 보니까 김은찬 사원 수정 권한 맞네요. 여기까진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전표 발행했을 때 승인으로 발행되는지 볼게요. 대부분은요. 우리 전표 입력이 아닌 다른 메뉴에서 전표를 발행하는 자동 전표라고 하는데요. 자동 전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결로 처리가 됩니다. 승인권자이거나 수정권자이더라도.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3월부터 12월까지 할게요. 12월까지 해서 발행했어요. 그러면 한번 전표를 볼게요. 우리 12월까지 했으니까 전표는 12월 31일 날 조회가 되겠죠. 조회했습니다. 지금 승인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다른 메뉴들은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전표를 이용해서 이제 전표 발행을 하시면 대부분은 미결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 비용 현황은 그 해당하는 승인자의 권한 따라가요. 권한을 따라가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다른 자동 전표 처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전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기말 분계는 성급 비용에 대해서 83만 8,134원
그리고 보험료도 동일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 확인해 볼게요. 금액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번, 4번도 다 옳은 설명인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시뮬레이션 형태로 직접 찾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실무 이론 형태로 나왔더라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비용 현황만 주어졌을 거니까. 기간비용 현황만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1번은 좀 편하게 찾을 수 있겠네요. 2번도 그렇고. 하지만 3번, 4번 부분, 4번까지는 뭐 계산을 하실 수 있다고 치더라도 3번에 대해서는 실무 이론으로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규 메뉴, 제가 설명드렸었던 신규 메뉴들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예제를 좀 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업무용 승용차네요. 자, 당사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래 개정 과목 중 당사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개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업무용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개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하기 전에 또는 차량 등록하고 나서 개정 과목에서 어떤 거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개정 과목 등록을 보셔야겠죠. 자, 개정 과목 등록을 보실 텐데요. 우선은 개정이 어떤 개정인지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차량 유지비 다 판관비예요. 800번대로 시작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 차량 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세금과 공가입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차량 유지비 부분에 보면요. 우리 업무용 승용차 사용하려면 개정에서 관리 항목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관리 항목 보란 얘기예요. 관리 항목의 관리 항목을 올바르게 설정한 부분을 확인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관리 항목을 한번 볼게요. 관리 항목을 보니까 차량 유지비는 업무용 승용차가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업무용 승용차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 업무용 승용차가요. 시스템 관리에서 관리 내역 등록을 보셨을 때, 관리 내역의 회계 쪽을 보셨을 때 업무용 승용차 L3 부분이 연동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설마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진 않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버릇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도 우리는 업무용 승용차만 만들어 놓고 연동 안 걸어주시면 나중에 전표 작업한 거 다시 다 설정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미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관리 내역에서 연동되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개정 과목에서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 걸려 있으니까 이거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게끔 경비 사용하게끔 해놓은 거구나. 그러면 차량 유지비는 확인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수선비였어요. 이번 수선비 부분도 반영되어 있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분도 조금 항목이 많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답은 세금과 공가겠죠. 그렇죠? 세금과 공가는 L3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에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개정 과목에는 해당하지 않겠죠. 자, 정답은 4번 세금과 공가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법
법인세법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개로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당사가 개정된 법조항에 따라서 2017년 1월에 사용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도 운행 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차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세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 그리고 명세서, 운행 기록부까지 보셔야 합니다. 세 가지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운행 기록부까지는 안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차량을 한번 봐야겠죠. 자, 차량을 봤을 때 지금 10가, 20나, 40가, 50마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면 각각 자가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전부 다 확인이 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운행 기록부가 아니라 관련 비용 명세서로 가셔야 해요. 명세서에서 우리 1월에 해당하는 부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에 해당하는 부분 확인했으니까 1월로만 선택을 기표기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전체 단위 다 볼게요. 총괄 단위로 1월만 선택해 주시고 조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불러오기 된 데이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 불러오기를 해보니까 1월 달에는 지금 이 차량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와 주류비, 보험료 부분이 이렇게 발생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해요. 자, 확인이 되셨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표 내역을 송금 불산입 계산해서 한번 명세서 내역을 송금 불산입 계산해서 조회 한번 해볼게요. 자,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괄 단위 조회 기간 설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해당하는 부분이 운행 기록부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 지금 1월 한 월만 봤잖아요. 그럼 한 월만 보고는 이 차량이 1,000만 원 초과한다 안 한다 확인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상 조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예상 조회를 확인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금액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10가, 20라, 그리고 40라, 50마 부분에서 업무 사용 금액이 지금 1,000만 원 초과로 예상되는 금액은 어떤 게 있죠? 50마가 해당이 되겠죠. 이미 총 사용 금액은 1,000만 원 초과했어요. 초과했고 업무 사용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에서의 답은 4번 50마가 됩니다. 50마. 지금 만약에 30다가 있었다면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 대상이 됐겠죠. 그래서 두 가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송금 불산입 합계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두 가지 보시고 답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은 4번 50마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제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문제 유형을 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익숙해지시라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메뉴를 자꾸 연속해서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세 가지 예제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2016년 기속본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유지비 한도 관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및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도 함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우리 법인세법 조항에 대한 내용이죠. 자,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승용차 중 차량 유지비의 한도와 관계없이 법정 증빙 수치만 적법하게 하면 되는 차량은 무엇인가? 자, 한도가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한도가 관계가 없다는 건요, 법인 차량 아니란 얘기예요. 자가가 아닌 차량을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가가 아닌 차량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앞에 코드예요. 코드 좀 이렇게 띄워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가, 20나인데 지금 20다라고 되어 있죠. 20나, 그리고 40라, 그리고 60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간단하게 차량 등록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0가. 10가는 자가, 법인 차량이니까 이거는 우리 대상이죠. 우리 한도 계산하셔야 되는 대상입니다. 20나도 자가니까 대상이고요. 그리고 40라도 자가, 법인 차량이죠. 60파는 직업 명의 차량입니다. 법인 차량 아니니까 우리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거 정말 업무용으로 사용을 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겠죠. 정답은 4번 60파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지출 증빙에 대한 문제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지출 증빙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6월 손익계산서 상의 지출 증빙 서류 수치 금액을 2,661만 원인 것을 확인했다. 1만 원이다. 6월 지출액에 대한 지출 증빙별 금액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지출 증빙별 해당 금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해당하는 금액들을 보면요. 총 4가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액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 맞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지출 증빙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전표 장부 관리에 있는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보셔야겠죠.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보시고요. 여기에서 기간 언제까지였죠? 기간은 6월, 그리고 손익계산서 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6월만 선택하시고 손익계산서로 선택하신 상태에서 조회. 자, 그럼 볼까요? 우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라고 했어요. 일단은 증빙계는 맞죠? 증빙계는 맞아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금액은 지금 253만 원으로 나오죠. 253만 원 일치하죠. 현금영수증은 지금 보기상으로는 236만 원입니다. 236만 원 일치합니다. 세금계산서 볼까요? 세금계산서 실제 데이터가 2,122만 원이에요. 2,122만 원이면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일 텐데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계산서 금액은 얼마? 50만 원이죠. 그리고 지금 보기상에 나타나 있는 이 금액은 수치 제외 대상 금액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계산서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증빙에 대해서 각각으로 적용된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계정 설정이 안 돼 있거나 증빙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금액이 다르게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계정 설정과 증빙 설정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시면 안 되겠죠. 수정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검토표로 조회를 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셔야 합니다. 자, 조건이 없는 이상 위에 있는 툴바는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6개월 이상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라고 나오고 선입선출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나오면요.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 선입선출법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아, 이 부분은 채권 연령 분석에서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세요. 키워드로 선입선출법을 따라서 잔액을 확인한다 또는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를 파악하고자 한다 라고 나오는 경우는 전부 채권 연령 분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회계 1급 회사는 6개월 이상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외상 매출금 잔액을 확인할 경우 2017년 9월 30일 현재 6개월 이상 채권 회수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거래처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채권 연령 분석을 좀 봐야겠죠. 자, 전표 장부 관리 쪽에 채권 연령 분석 조회해 주시고요. 우리 외상 매출금 잔액이라고 딱 계정을 정해줬어요. 그쵸? 외상 매출금 잔액이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계정을 외상 매출금만 조회를 하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만 조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지금 회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전 결수는 6개월이고요. 잔액 일자는 2017년 9월 30일 현재라고 했기 때문에 9월 30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하니까 총 5개의 거래처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5개 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4가지. 상상유통, 영은실업, 하진테크, 중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동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요. 가장 회수가 안 된 부분이라고 보면 영은실업이겠죠. 딱 봐도 영은실업이죠. 왜 딱 봐도 영은실업일까요? 조회기간 이전에도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죠. 채권 연령 분석 같은 경우는요.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채권을 회수된 잔액을 차감합니다. 채권을 회수된 부분을 정리해요. 정리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다른 거래처들은요. 그 이전에 잔액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이 잔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거래처 원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거래처 원장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자세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했을 때 전기가 다 있었어요. 지금 제가 4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전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 일단은 하진테크 보면요. 하진테크 4월부터 잔액 남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채권 연령 분석에서 봤을 때 하진테크 4월에 잔액 없죠. 회수됐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상상유통도 한번 볼까요? 상상유통 잔액이 4월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전기 2월 잔액이 있었고 회수가 일부 됐네요. 그러면 어쨌든 잔액은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4월 이전에도 외상 매출금은 있었던 상태다. 근데 지금 현재 상상유통은 6월까지 잔액이 없다는 건 그 이전에 있던 잔액들은 전부 다 회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중원도 마찬가지겠죠.
중원 같은 경우도요. 중원은 지금 전월 2월로 해서 이전에 4월 이전에도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발생했지만 그 발생분에 대해서 7월 30날 회수함으로써 먼저 차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회수함으로써 또 잔액 차감, 이렇게 돼서 채권 연령 분석에서 4월까지의 잔액까지는 전부 다 차감된 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채권 연령 분석은요, 우리 거래처 원장 같은 경우는 각각 발생했던 시점의 전표의 일자, 승인 일자로 기표 일자별로 각각으로 조회된 잔액을 보여주지만 채권 연령 분석은 선입선출법을 통해서 회수가 일어나면 전에 가장 이전에 있던 잔액들부터 정리하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거래처를 확인하기가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영은실업입니다. 영은실업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영은실업 맞네요. 그쵸? 이 부분 채권 연령 분석과 거래처 원장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인데 조금 우리 보기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요. 당사는 거래처별로 채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여신 한도액을 관리하고 있다. 여신 한도액 나오면요. 딱 이 메뉴밖에 없습니다. 자, 마저 볼게요. 다음 중 9월 30일 현재 여신한도 사용 업체 중 여신한도를 추가한 거래처는? 여신한도가 들어가는 메뉴는요. 우리 신규 추가된 메뉴 중에는 채권 채무 잔액 조회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채권 채무 잔액 조회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채권 채무 잔액 조회서를 실행을 하고 여기서 보니까 여신한도 체크가 딱 보이죠. 여신한도 체크 탭에서 조회를 보니까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9월 30일 현재 여신한도 사용 업체 중 조건을 딱 줬어요. 여신한도 사용 업체 부분에 9월 30일 기준으로 보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조회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기상에 나오는 지금 4개의 거래처가 나옵니다. 영은실업, 하진테크, 중원, 상상유통 4가지 업체 중에서 영은실업, 상상유통, 하진테크, 중원 4가지 업체 중에서 지금 여신한도를 초과한 거래처는요. 여신한도 초과액이 양수로 나타나야 합니다. 양수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현재 초과액이 있는 거는 영은실업밖에 없겠죠. 나머지 음수로 보여지는 부분은요. 아직 한도액보다 채권 채무 잔액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만 봤을 때는 많겠죠. 그렇죠. 초과했죠, 이미. 여기는 아직 초과하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채권 채무계를 전부 합쳐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 초과액이 지금 초과된 거는 영은실업뿐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영은실업이 되겠죠. 영은실업. 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당사는 판매 관리비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분석 중이다. 다음 중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조회 시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금액의 증감률이 가장 높은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지금 키워드로 보셔야 되는 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는요. 계정별 변경 추이 분석이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조건에 따라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닫고 계정별 변경 추이 분석.
주식에서 보면 딱 전년 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전년 대비 탭에서 우리 기간은요 1월부터 6월까지네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상반기로만 잡으셔도 되겠죠. 설정하시고 계정 과목 부분은요. 계정 과목 부분은 81100부터요. 84800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 중에서 중감률이 가장 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장 큰 건 어떤 거죠? 지급임차료죠. 근데 지급임차료가 지금 보기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 가장 큰 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네 가지죠. 사무용품비 가장 큰가요? 가장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통신비 일단은 지급임차료 다음으로 크니까 보류입니다. 보류.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적네요. 그리고 도서 인쇄비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네요. 보기 순으로는. 그래서 정답은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정답 통신비 맞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거래건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다. 다음 중 대상 가산세 항목과 가산세는 얼마인가?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이 나오면요. 우리 신규 문제 부분에서 신규 유형에서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가산세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메뉴 하나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검증 및 전표 처리입니다. 그러면 검증 및 전표 처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검증 및 전표 처리에서 우리 6월 30일의 거래건이에요. 그러면 6월 30일로 날짜 설정해 주시고요. 설정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조회하시면요. 자, 사업장 우리 당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로 선택하시고 조회할게요. 조회를 하면 지금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산세는 지연 가산세겠죠. 또는 매입 불공에 대한 가산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분이 발급일자가 7월 11일이에요. 우리 발급일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죠? 2월 10일까지 하고 전송이 11일까지죠. 왜냐하면 전송은 발급일자의 다음 날 전송이 되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11일, 12일이래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은 전송이 지연됐죠. 매출에 대한 전송이 지연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자, 그 다음 보면 전송 지연 없고요. 다음 또 전송이 많이 지연이 됐네요. 근데 이거는 매입이에요. 매입에 대한 전송 지연건이 있습니다. 아래도 확인해 보니까 발급은 지금 7월 10으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 날 전송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해당하는 부분은 지연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매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입이죠. 매출에 대한 지연 가산세는요. 1%죠. 1% 가산세가 반영이 되고 매입에 대해서 다음 확정 신고 전까지만 반영이 된다면 우리 매입 불공이 아니기 때문에 0.5%의 가산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가산세 3개에 대해서 우리 1%, 매입에 대해서 0.5%,
반영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금액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세액에 대해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공급가액에 대해서 1%죠. 공급가액에 대해서 1% 적용하면 2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입에 대한 지연 부분 0.5% 적용하면 해당하는 부분은 12만 5천 원 되겠죠. 그죠? 12만 5천 원 맞는지 볼게요. 보면 지연 발급 부분이 2만 원. 2만 원인 거 두 개 있네요. 근데 지연 발급이 있고 지연 전송이 있으니까 발급이겠죠. 지연 발급 그리고 지연 수출 부분이 12만 5천 원. 그러면 정확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산세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검증 및 전표 처리를 보실 때는요. 발급일자 기준으로 발급일자가 혹시 10일을 지나진 않았는지 2월 10일이 지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요. 우리 총괄납부에 해당하는 문제네요. 자, 쭉 보겠습니다. 총괄납부. 회계 1급 회사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있다. 당사의 사업장 중 총괄납부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은 다음 중 무엇인가? 자,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총괄납부에 해당하는 종사업장이 어떤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확인을 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부가세 신고 유형부터 확인을 하셔야겠죠. 신고 유형 확인하시고요. 총괄납부로 되어 있는지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 등록에서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 툴바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스템 환경 설정 회계 부분에서 회계에서 부가세 신고 유형이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지 확인됐고요. 되어 있으니까 총괄납부 사업장 맞구나 확인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사업장 등록 가셔서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 부분을 보시면요. 주 총괄납부 사업장은 본사랑 인천지사만 해당되네요. 나머지는 따로 납부하나 봐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인천지사가 되겠죠. 인천지사 몇 번이죠? 인천지사 1번이네요. 자, 1번 인천지사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볼게요.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를 신고와 납세 편의를 위해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여서 2017년부터 적용받는다. 다음 중 보기의 내용을 ERP 시스템에서 환경 설정한 후 2017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본점 주사업장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인가? 좀 아까 문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제예요. 자, 우리 일단은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보기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되는 건 환경 설정 변경해야겠죠. 1번 아니에요. 2번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폐지입니다. 단위 신고는 폐지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가 맞는 거니까 2번 주의해서 넣어주시고요. 적용 시기 2017년 1월부터라고 했죠. 적용해 주시고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 적용하면 로그아웃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그인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로그아웃하고 적용하시면 안 되겠죠. 하실 수도 없겠고요.
그러니까 요건 주의하시고요. 예제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설정했으니까 사업장 등록에서 우리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에서 주사업장 등록되어 있고 종사업장에 인천지사 넣고 종사업장 번호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근데 등록할 때 번호 몇 번? 종사업장 번호 1번이래요. 종사업장 번호 1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등록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업자 단위가 새로 등록을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일기 예정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로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면요. 불러오기 처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지금 6,042만 원이죠. 6,042만 원입니다. 그러면 맞나 한번 볼까요?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보니까 6,042만 원 있나요? 4번에 6,042만 원 보이시죠?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서 플러스 한 가지 더 보시려면요. 우리 사업자 단위과세로 했잖아요. 단위과세로 했으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 확인을 하셔도 좋겠지만 추가로 우리 사업자 단위과세의 사업장별 세액명세서 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1분기 조회하시고요. 일단은 불러오기 이렇게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지금 종사업장까지 불러오기 되고요. 그러면 총 납부세액 여기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안 돼요. 하단에 보셔야 돼요. 하단에 총 납부세액 확인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총괄납부는 간단하게 총괄납부 하려면 종사업장 등록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보여주는 문제였다면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한 이 문제는 신고서에서의 총 납부 금액까지 확인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대한 문제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에 추가 입력하여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과세 표준. 그러면 한번 보기를 볼까요? 자, 월세와 관리비는 지금 VAT 별도로 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주 제동과 당해 연도의 임대 기간은 만기로 재계약하였다. 만기 재계약, 갱신일 생각나시죠? 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거래처 제동,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실 등등 있고요. 임대 유율은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의 유율이 들어가 있어요. 유율이 들어가 있고 유율은 우리가 연도가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연도에 따라서 또 유율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임대 기간 한번 볼게요. 임대 기간이 지금 2016년 8월부터 17년 7월까지 1년간이었는데 지금 연장하면서 재갱신,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8월 1일부터 내년 18년 7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면서 보증금하고 월세가 올랐네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한번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일단은 우리 2기 예정기간이라고 했으니까 2기 예정기간 부분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분에서 2기 예정기간이라고 했으니까 2기 예정기간으로 선택해서 조회를 해주시면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두 가지 건이 있네요. 임대를 하고 있는 두 가지 건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재계약을 할 제동을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제동은 우리 지상 3층에 그리고 301호예요. 301호. 그리고 거래처에 있는 제동 적용해 주시면 간단하게 반영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면적은요 50제곱미터입니다.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임대기간이 중요해요. 이때 우리 갱신을 할 건데 지금 갱신 전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갱신 전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7월 31일까지죠. 자, 보증금 원래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에 200만 원, 관리비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만료가 되면서 갱신을 했어요. 그러면 내용은 동일하겠죠. 내용 동일하니까 하단 부분은 좀 제외하도록 할게요.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요. 임대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월세도 인상됐고 관리비는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갱신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갱신일은 이때 새로 갱신했던 시작하는 일자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추가를 해 주신 후에 우리 원래 목적은 뭐였죠?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였습니다. 얼마인가 다시 확인을 해보면 전체 과세 표준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자율도 맞고요. 과세 표준 확인하니까 1,590만 5,368원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볼까요? 자, 1,590만 5,868원. 3번이 동일한 답이네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의제 매입 세액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의제 매입 세액인데요. 다음 거래 내용을 전표에 입력한 후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시 공제 및 납부할 의제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입력을 해서 풀이를 하는 형식의 시뮬레이션 문제네요. 자, 그러면 하단 부분을 볼게요. 예정 신고 시에 공제를 이미 받은 세액이 존재하며 본 문제에 한해서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법인으로 가정하여 매입세액을 정산할 것.
제가 신규 메뉴 설명드릴 때 통조림으로 했었는데 여기도 통조림으로 한다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일자로 복숭아 지금 100박스에 대해서 공급가액 300만 원으로 전자 계산서로 지금 외상 매입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해당 부분 한번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에서 10월 2일자로 선택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등록을 좀 할게요. 매입 부가세를 이용해서 우리 상상유통에 전자 계산서, 그러면은 매입세액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셔야 되죠? 매입, 면세 매입 선택하셔야겠죠? 면세 매입 선택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유구분은 몇 번? 지금 우리는 104분의 4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04분의 4로 선택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104분의 4, 102분의 2 이런 우리 의제 배입률은요. 기존에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00개, 100박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공급가액 부분에서는 300만 원이었잖아요. 300만 원의 외상이니까 그대로 적용. 여기에서 원재료로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원재료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승인 처리됐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확정 신고 시에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청서로 가셔서 공제 신청서에서 우리 확정 기간에 대해서 조회를 먼저 해주셔야겠죠. 자, 불러오기, 조회 하니까 상상유통에서 지금 입력한 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확정이잖아요. 확정이니까 정산하셔야겠죠. 정산하실 때는 매입세액 정산 부분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조회를 해보니까 예정분에 이미 과세표준 있고요. 확정분 금액 있고, 그리고 단기 매입액 부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매출 부분이고요. 매입 부분이에요. 그러면 매입도 예정시에도 300만 원만큼 매입했던 게 있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공제율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전부 다 등록이 되었다면 공제 신고서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공제 신고서에서 매입세액 정산 부분을 불러오기 합니다. 불러오기 해보니까 지금 예정분 부분에서 우리 과세표준 나타났고 아까 우리 매입세액에서 보셨던 정산 부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입액 반영을 했고요. 공제 대상 세액이 반영이 됐는데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미 받은 세액. 아까 문제 다시 볼게요. 문제 다시 보시면요.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예정신고 시에 이미 받은 세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예정신고본 부분에서 F2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F2를 누르시면요. 예정신고 시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럼 조회되는 금액을 적용을 해주시고 그만큼은 제외하고 이제 공제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1만 5,385원이네요. 그러면 보기에서 보면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산을 하실 때는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예정신고에 대해서 이미 세액을 공제받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만 불러오기 하시고 끝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당사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 시
지금 영세율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다. 영세율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다. 영세율 매출에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항상 첨부되어야 하는 필수 서식이 무엇이며 해당 서식을 통해 영세율 매출액을 확인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꼭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메뉴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영세율 매출 명세서죠.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필수 입력 서식이기 때문에 일단 보기상에 1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외에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답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전표는 전부 등록이 되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서 우리 2기 예정 신고시니까요. 2기 예정 신고에서 조회합니다. 조회하고요. 자, 불러오기 서식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불러오기 서식을 일단 반영을 해주시고요. 반영을 해주시고 전표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불러와지겠죠. 자, 불러오기 해볼까요? 그러니 불러오기를 하니까 금액이 반영되면서 총 합계 금액이 9,975만 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 명세서까지, 영세율 매출 명세서 부분까지 신규 유형에 대한 예제를 풀이해봤는데요. 우리 기존의 시뮬레이션으로 풀이하셨던 부분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신규 메뉴이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하게 프로세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실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격증 준비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예제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은 인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